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네. 약 열흘 정도가 흘렀거든요. 여러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그런 내용도 좀 해볼만 하죠. 네. 네. 그래서 13 대책 이후 지금 1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열흘 좀 더 됐어요. 네. 근데 뭐 1월 5일부터 적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열흘, 약 열흘 그렇죠. 정도 이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굉장히 정부에서 이번 규제, 우리가 바라는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DSR 이런 것들은 좀 빠졌긴 했지만 네. 실질적인 주택 구입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좀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뭐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하겠다. 결국은 주거 안정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네. 그래서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이제 정상화한다. 그렇죠. 풀어준다기보다는 정상화한다는 얘기예요. 정상화한다는 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만큼 그전에는 많았다는 얘기.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네. 주시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불만이었던 게 규제하는 건 좋은데 거기로 인해서 좀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람들, 특히 서민들, 그다음에 1주택자들 뭐 이런 분들도 좀 손해가 보는 그런 대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들 많은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규제 지역 해제. 네. 네, 일부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 누구나 인정하는 곳, 이런 네 지역 빼고는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네. 그건 저는 이제 서울 지역에도 뭐 강남 3구 용산 빼고도 좀 더 좋은 지역들 많잖아요. 네. 그런 지역까지 과감하게 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제 이번 규제 해제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경기도 일대, 수도권, 경기도 일대, 그 다음에 광역시 전부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가장 핵심 내용은 규제 지역 해제. 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규제 지역이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렇게 네 개가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해제가 네, 됐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제 지역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지역들이 전부 다 자유로워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주된 내용 하나가 이제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을 이제 개선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택법 좀 시행용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23년 올해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통과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 소급 적용도 해준다고 네, 했죠. 소급 네. 적용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이었던 게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완화가 되고요. 네.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이었던 게 이제 최대 1년까지 완화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비수도권 하면 그래도 광역시가 제일 이제 좀 그렇죠. 중심 지역인데 뭐 서울, 부산, 예. 대구, 대전, 광주, 그렇죠. 울산 이래 있겠죠. 예, 광역시가 이제 6개월로 이제 좀 짧아지죠. 그 전에는 1년이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실 게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주요 내용이죠. 네. 네, 실거주 의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제약이 많죠. 제약이 많았죠. 임대 시장도 좀 활발하지 못했고요. 그죠? 그렇죠. 네, 전세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완화될 거니까 향후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임대 물량이라든지 투자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됩니다. 네.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뭐 청약,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 좀 기대만큼 저는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더 기대하는 뭐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양도세, DSR, 기존적으로 진짜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간을 보면서 풀어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규제 지역 해제잖아요. 네.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 제외하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본다면, 이명박 정부 때 여기를 많이 풀었죠. 네.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풀었는데, 그 시기가 11월 달이거든요. 네. 2008년 11월 달에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뭐가 다르냐. 2월 달에 취임을 했고, 네. 그 뒤로 11월 달에 풀었고요.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는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네. 풀었어요. 그래서 시기를 보면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맞죠? 5월에 취임해서 2월에 취임해서 11월에 풀었고, 5월에 취임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네. 풀었거든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이래 가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나왔던 대책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음번 나왔던 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앞으로 또 나올 규제 완화 정책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우리 흔히 말하는 쭝쭝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그게 폐지가 됐죠. 네. 전국 어디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온갖 커뮤니티 방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 카페나 카톡방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급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딱 보기 위해서 시세가 반등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래량이 먼저 회복을 하고 거래량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쌓여있던 매물이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궁금한 게 뭐냐, 기존의 매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바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실에서 들어와서 아파트 이렇게, 실거래 아실의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매물 증감, 그래서 매물량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국 시도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위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매물 감소가 가장 많이 큰 된 곳. 그 지역이 전남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 10일간이에요. 여기 옆에 찍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최근 10일이죠. 그럼 16일부터 10일이니까 거의 한 뭐 6일부터 16일 이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남이 이제 가장 많이 매물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경부, 그다음 대전 이런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이 관심 많겠죠. 자, 대전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광주도 감소, 경기도도 감소, 서울, 경기도 이렇게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한다는 것은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부산도 2.4% 감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이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가장 적게 감소했는데 1%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전국 시도 단위로 매물이 쌓이는 곳은 없다.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 시장에 이제 반응이 살짝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의 특징이 23년도의 특징이 뭐냐면 구정 지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 구정이 빨리 있어요. 2월달이 아니라 1월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반등 신호로 봐야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여전히 아까 C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의 문제라든지 규제가 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을 이렇게 본다면 서울이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서울이 지금 보면 여전히 투자 점수도 안 좋고 전세 대비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비싼 축에 들어간다. 그냥 이제 그러면 이 거래가 주로 뭐냐면 급급매 위주의 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내가 공포감에 얼어서 내놨던 매물들을 그냥 이제 걷어들이는 정도, 요 정도 시장이지 않느냐. 현재는 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할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강남 3구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줬어요. 그 뒤로 6개월 정도 반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LTV를 60%까지 풀어줬던 걸 다시 50%까지 강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6개월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침체기로 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뭐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가 너무 급하게 공포감에 얼어서 좀 급하게 매매를 네. 던진다. 이런 네. 거는 좀 또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거의 이제 최저가의 특정한 단지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을 못 견뎌서 나오는 그렇죠. 매물일 거라는 저희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국 네. 돌아다니면서 급락했던 지역들을 네. 유튜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 네. 지역들도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사뭇 저희들만 생각이 아니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지역들 보면 이제 그런 단지들이 다 싸다고 와, 이 가격이 나왔다고 다 여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들은 진짜 저희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심리적 압박을 견딘 매물이지 않을까. 네. 네. 뭐 하나 예시로 들자면 청라의 한양수자인이었나? 네네네. 네, 그런 이런 것들이 한 11억, 아파트들도. 12억 하던 게 네. 한 6억대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 지난 방송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최고가가 뭐 한 12억 넘었네. 보면 12억 9,500 하던 게 네. 6억 2천까지 네. 이렇게 빠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싸게 빠진 거 아닌가. 좀 적절한 거는 한 8억대 정도 네, 적절하지 네, 않을까 네, 싶었는데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임장을 갔잖아요. 네, 네. 청라, 그다음 검단 이렇게 돌아봤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이런 급매물들은 이제는 많이 빠지고 네. 저층 위주의 매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갔는데 이것처럼 현장을 가봐야 알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못해도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거래된 그거라서 실거래가 찍히는 것은 거의 한두 달 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격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실제 내가 이런 가격을 보고 이런 가격에 살려고 현장을 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미리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임장을 좀 부지런히 네. 다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매물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네, 네. 시장에 이거를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공포에 질려서 싸게 던지는 행위는 또 조금은 자중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